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목해야 할 소식은 2026년 2월 19일 대한민국 헌정사의 굵직한 획을 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내란죄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 지귀현 재판장 주재로 진행된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 혐의로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내란 혐의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또한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이번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여 국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실질적인 폭동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헌법에 의해 명확히 보장된 기관인 국회의 핵심적인 기능을 저지하거나 완전히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군 병력을 국회 내부에 투입한 행위가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이는 국회의원들이 자유롭게 토의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명백한 의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역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국헌 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이상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군 병력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철수시킬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로드맵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장기간에 걸쳐 저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내린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극심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대통령의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강력하게 항변했습니다. 윤석열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이미 정해진 결론에 따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특검 또한 양형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국가 신인도 하락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극심한 갈등을 심화시키는 등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죄 혐의로 단죄받은 두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에 발동된 비상계엄은 1979년 1026 사태 이후 무려 45년 만에 발동된 초유의 계엄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는 즉각적으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여론의 거센 압박에 직면한 윤 전 대통령은 결국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며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매우 중요한 기록으로 남을 것이며 향후 정치, 사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분석과 심층적인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보도를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